네, 이번 강은요, 산업안전관계법규입니다. 산업안전관계법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산업안전관계법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법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시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즉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발표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시행령입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시행령은 누구냐? 대통령령이 대통령. 대단한 겁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러면 대통령의 령, 다시 말하면 거창하게 대통령령이라 그러죠.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조금 협소적으로 한다면 대통령 말을 반드시 들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행규칙은 뭐냐? 우리는 지금 산업안전관계법규는 정부 부처 중에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속하다 보니까 누구의 영역에서 이건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바로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시행규칙은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시행령이나 내용을 다 하지 못한 걸 장관의 명령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언제 시행된다? 오늘 법을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오늘 이제 발표합니다. 장관이 발표하지 않지만 시행령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의 문서로 발표를 하면 즉시 오늘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 없지만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 어디에서 태동됐냐 하면 근로기준법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981년에 와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언제냐? 2020년 1월 16일 날 전면적으로 개정된 법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개정됐나? 1년 전이니까 바로 2019년 1월 15일 날 국회에서 개정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년 후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이 16,272호로 개정할 당시에 아예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내용도 함께 법을 개정해서 전부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무슨 법이든 제1조가 뭐냐 하면 항상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뿌리가 바로 밑에 삼각형 산업안전보건기준을 확립한다 그랬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것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반드시 여기에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둘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어디 가도 삼천리 뭐다? 금수강산입니다. 아름답고 물 좋은 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어느 날부터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경제가 발달되면서 공해속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도 해야 돼? 길거리 다닐 때 왜 굳이 마스크를 답답하게 써야 되냐고. 이런 것도 바로 쾌적한 작업 환경이 아니고 쾌적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때? 산에 가서도 마스크 쓰는 사람 있나?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세 번째입니다.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번호로 이렇게 썼지만 꼭 번호로 매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면 1조가 뭐가 있냐? 그럼 1조 가기 전에 뭐예요? 1장부터 있습니다. 1장부터 돼 있으니 1장 총칙입니다. 목적에 이 법이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뭐 한다? 기준을 확립한다 그랬죠. 산업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겠다. 둘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나는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뭔 책임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학자라든지 법학자는 아니지만 책임 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고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죠, 벌써.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2020년 이전에는 1월 15일까지는 뭐라 그랬어? 근로자라 그랬어. 지금은 바로 뭐야? 그럼 전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고요. 1조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법이라도 2조는 정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해하면 용어의 뜻은 다른 것 같아요. 용어 정의예요. 첫째, 산업재해가 뭐냐고 했어요. 그럼 사실 땡땡 얘기해. 산업재해가 뭐냐고 했더니 여기 있잖아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노무는 A가 B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노무와 관련되는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걸 뭐다? 산업재해를 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재해의 기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를 아는데 또 뭐가 나올까요? 중대재해를 알아야 돼. 당연하죠. 중대재해라는 건 뭐예요? 중한재해니까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걸 중대재해라 그래요. 용어의 정의는 이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에 가면 요 용어의 정의가 맹쾌하게 또 있어요. 보자고. 중대재해가 뭐냐? 그럼 산업재해 중, 요 재해 중에 사망이나, 그래서 사람이 큰일 났다 그러지만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그럼 고용노동부령은 뭐야? 바로 시행규칙에 가면 고용노동부로서 중대재해가 몇 가지냐 하면 3가지 법으로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증이 있더라도 제가 안 가르쳐주는 거야.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가면 제3조 정의에 중대재해 3가지가 뭐 사망을 했다든지 상견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명일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중대재해. 어디 나온다? 고용노동부령은 바로 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둘 게 있어요. 근로자입니다. 우리 근로자는 잘 알잖아. 항상 누구나 알아요.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이건 뭐라 그랬냐?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굳이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합격 날개에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만들어 두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라는 것은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런다? 근로자라 그런다. 기억을 합니다. 요걸 기억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정의를 한다. 근로자라는 것은 뭐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 또 알아둘 게 있어요. 1항이라 그러는데 우리 법에는요 동그라미를 떼는 걸 항이라 그래. 그냥 동그라미 없이 이러는 게 호라 이렇게. 그러면 1항 제2조 1항 몇 조? 제2조 여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법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요. 사업주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근로자도 있어야 되고 사업주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빨리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반드시 노동조합은요 근로자 가반수 이상이 돼야 돼. 근로자가 1000명이라 그러면 500명 이상이 된
노동조합만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자격이 있어요. 근로자 대표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우리는 근로자 대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현행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노동조합이 복수노조라 그래서 뭐 2개, 3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돼야만이, 우리 회사의 이런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만이 노동조합 대표, 근로자 대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나 근로나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등은 여러분이 한 번쯤 합격 날개에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법은 가급적 타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법들은 제가 합격 날개에 합격 예측에서 설명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도급입니다. 잘 알아야 돼. 2020년부터 도급가 나오죠. 도급이 뭐냐 하면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하거나 수리하거나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뭐 어떤 물건이다 이게 필요 없어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우리는 도급이라 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도급인은 뭐냐?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그럼 이 도급하면서 도급이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도급인은 어떻게? 사용주에 해당돼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는 어떻게? 건설공사 발주자는 바로 도급인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급인이라는 것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우리는 수급인이라고 그러고, 관계 수급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것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가금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읽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다음 계속 연결될 것은 도급과 도급인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를 좀 이제 알기보다는요, 과연 그러면 건설공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공사는요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건설공사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뭐냐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 그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 있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책을 순서대로 맞추다 보니까 봐요. 이렇게 나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는 건설공사란 봐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모든 공사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건설공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참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건설공사에는 또요,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문화재수립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우리는 제2조 바로 뭐야 하면 바로 이것이 4호죠. 4호에 따른 건설공사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법 2조에 따른 전기공사 뒤편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법 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그리고 이 5개를 가지고 크게 대분류예요. 대분류. 이 5개를 가지고 우리는 건설공사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지금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은 바로 여러분에게 참고로 제가 모든 법을 여기에 나오는 법을 만들어서 우측 좌측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안전보건진단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안전보건진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재해 이야기했어요. 바로 산업안전보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어떤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하거나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거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해서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안전보건 진단 왜 하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예방도 목적이지만 잠재적 위험성 혹시나 일어날 것 없어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열셋째, 측정이라는 것은 이거 보건에 해당돼요. 작업환경 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조가 바로 나온 다음에요. 바로 뭐냐 그러면 제2장으로 갔습니다. 안전과 보건관리체제입니다. 전체적인 법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합니다.